우선 벌써 오늘이 벌써 12번째, 저 올해 12번째 집체 교육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한 해도 안 빠지시고 교육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뭐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좀 이렇게 교육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교육 강사가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교육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최대한 좀 잘 준비할 테니까 내년에도 꼭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서 이제 반기에 그러니까 6개월에 무조건 이제 1시간에 이제 월에 2시간씩이니까 반기에 12시간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에 12시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법정 교육을 원래는 기존에 이렇게 서명만 이렇게 하신 그 서명 교육 있잖아요. 원래 서명만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안전은 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집체 교육이 지금까지 좀 했던 거고요. 제가 횟수 세보니까 한 21년부터 이제 했더라고요. 21년부터 이제 쭉 해와가지고 매달은 아니었지만 21년부터 막 중간중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또 똑같이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들으시면 많이 힘드시죠? 주간 근무 끝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집체 교육 제가 준비한 이제 교육 내용은 이제 저희 이제 안전보건 이슈 사항이랑 최근에 좀 사고가 3건 정도 났었습니다. 이제 아차 사고 포함해가지고 총 3건 정도 나가지고 저희 사업소 2건이랑 이제 부산 공장 1건, 3건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밀폐 공간 저희 경인사업소에서 여태까지 2001년도 이후에 발생했던 밀폐 공간 사고 사례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4건 한번 말씀드리고 밀폐 공간 작업할 때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우선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부산 사업소에서 좀 발생한 사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사고 사례를 계속 공유 드리는데 사고 사례를 저도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저희 국도 가족분들의 좀 사고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요. 네. 네, 그 부산사업소 PSL1이라고 이제 저희 K행과 같은 YD128 제조공장에서 좀 화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700폐수 있잖아요. 700폐수 온도가 이제 거의 98도, 100도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 폐수가 좀 발목 쪽에 접촉이 돼가지고 좀 화상을 입었던 사고 사례입니다. 네. 그 드레인 밸브가 이제 펌프 전단에 있는 드레인 밸브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석션 밸브, 이 밸브를 열자마자 배관 내부에 있던 700폐수가 누출되면서 근로자 발목 쪽에 이렇게 발 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화상을 좀 입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거의 끓물과 같은 온도다 보니까 그리고 폐수 속에는 또 ECH랑 이제 물 같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화상이 물보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주 동안 이제 입원 치료 화상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시고 12월 5일날 발생한 거여가지고 아직까지 좀 복귀 못 하시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2주간 이제 입원 치료 받다 보니까 또 산업재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 신고해가지고 처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P&ID로 말씀드리면 이게 700폐수가 저희 YD118 만들 때 700폐수가 생기는데 ECH랑 이제 물, 폐수를 분리해주기 위해서 이 컬럼에서 스팀을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주거든요. 끓여서 이거를 이제 남은 ECH를 없애주고자 이제 370이 저희 702 탱크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글리세린 반응을 시키는데 가성소라를 넣어가지고 ECH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글리세린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펌프 송액하는 공정 중에서 드레인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밸브를 여니까 이제 폐수가 좀 누출돼가지고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다시는 저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저희도 이제 KM이랑 뭐 직접보 공장은 다 이런 식으로 드레인 밸브 전단에 이제 밸브가 있고 다 드레인 밸브가 있다 보니까 FE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똑같은 공정에 있기 때문에 좀 주의 드레인 밸브가 한번 열려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좀 펌프를 송액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재발 방지 대책 계획으로는 이 드레인 밸브 위치가 이제 누출이 되어도 이제 근로자 신체가 아니라 좀 근로자 신체가 아닌 좀 반대편 뭐 구조물이나 이런 데 좀 누출될 수 있도록 좀 밸브 방향을 좀 변경했거든요. 예, 부산도 지금 다 변경해가지고 좀 저희도 이제 점검해가지고 좀 사람한테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안 닿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게차
사이드 브레이크 이제 채우지 않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굴러가가지고 지게차가 운행이 돼가지고 건축물이랑 좀 파손된, 건축물에 충돌해서 좀 파손된 사고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도 9월 달에 한번 저희 환경팀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고랑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발생했던 사고고, 이게 토요일 날 저도 출근을 했었는데, 이게 문짝에 이제 폐기물 보관 창고거든요. 이제 폐드럼 버리는 공간 옆에 있는 창고인데, 이 문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저희 다이마 아이소 탱크 이제 출애라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좀 박으신 줄 알았어요. 그 IS 탱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좀 박으신 줄 알았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지게차가 좀 충돌을 했던 좀 사례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오스 탱크 이제 송액 준비 작업 중에 이제 안전근해를 많이 차잖아요. 근데 이제 지게차에서 하차하시면서 그 안전근해 구조물에 지게차 전진 후진 기어가 걸리면서 전진 기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차하셔가지고 지게차가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좀 파손이 됐던 사고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품질보증팀이 평일에 여기서 폐기물 분리 작업 자주 하시거든요. 예, 자주 할 때가 있는데 만약 여기 막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지게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니까 좀 크게 좀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 폐기물 분리수거 작업을 품질보증팀에서 자주 하시거든요. 예, 승현 씨도 많이 해봤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게차가 오면 이 제어를 못 하잖아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안전수칙 지키기 좀 점검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강화했었는데 이제 더 강하게 하려고 좀 이제 보안경 착용 이런 거랑 더불어서 이제 지게차 벨트,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채워져 있다. 그럼 이제 바로 경고장 시스템을 좀 강화해가지고 이제 저희 안전팀뿐만 아니라 사업소장님께서 좀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속으로 이런 두 건의 사건이 좀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가지고 일어난 사고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좀 이렇게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그냥 사람이 많이 안 다치셔가지고 네, 건축물만 파손된 거라 천만 다행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 지게차에서 저희 여기 지게차 운행 많이들 하시는데 지게차에서 내리실 때는 무조건 좀 귀찮더라도 평지여도 사이드 브레이크는 쭉 한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최근에 MH 신형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에 이제 파킹을 해놓으면 그 EPB라고 해가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처럼 MH 신형 지게차도 이제 중립이나 이런 기어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오거든요. MH 지게차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EPB처럼 그런 게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돼 있고 MH 신형 지게차처럼 좀 전자 제어가 가능한 지게차로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MH 지게차는 또 이게 속도 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지게차 엑셀에 볼트 박혀져 있잖아요. 다 몰빵게. 근데 이제 MH 지게차는 그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10km로 설정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딱 걸어놓으면 최대 눌러도 10km밖에 안 가더라고요. 엔진의 그 RPM을 조절해가지고 딱 이렇게 10km로 해놨는데 지금 또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설정했을 때는 10km로 해놨었거든요. 네. 그 최대한 이제 신형 지게차로 바꾸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럼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도 안 하면 지게차가 안 움직일 거예요. 네. 그거 설정해놔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저희 안전보건 이슈사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이어 교체할 때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타플랜트에서 지게차를 빌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타플랜트에서 못 빌려줄 때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MH 이찬열 파트장님께서 좀 지게차 타이어 교체할 때 다른 플랜트 지게차로 하면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게차 전용 타이어 교체 장비 자키를 좀 구매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 고인목 한 세트랑 자키 총 이제 두 세트 구매해가지고 1공장 하나 2공장 하나 이렇게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동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창고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이제 물류팀에서 이제 윤영 기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모르시면 이제 물류팀 윤영 기사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 윤영 기사님 모르신다고 하면 아예 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 바로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이게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전체 공유도 한번 해드릴 거고 또 표지판 그런 시안도 한번 작성해가지고 좀 사용 방법을 좀 세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인목은 이제 이게 막대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 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봉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켓처럼 이렇게 하면 이 유압 장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 때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이 유압 장치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지게차를 이제 유압 장치가 이게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3톤 이상짜리인데 용량 자체가. 근데 이게 유압 장치가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인목을 이 빨간색 네모 양쪽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유압 장치가 파손돼도 지게차가 안 내려오도록 꼭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건 구동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도 이제 MH에서 좀 안건을 주신 건데, MH 이제 이게 다이마 이동 계단이거든요. 저희 아이소 탱크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인데, 원래는 HD 때는 이 다이마 한 톤, 24톤짜리 한 톤만 이제 한 대만 있어도 이제 충분히 하루 정도 썼었는데, 이제 MH는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2대 쓰거든요. 그래서 한 대 쓸 때는 이 계단을 고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2대를 쓰다 보니까 계속 옮겨야 하잖아요. 근데 바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움직이기가 너무 무겁고 불편해가지고 좀 저희 기술팀에서 바퀴 용접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종사자 의견으로 좀 개선했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구동 앞에 지게차 경보장치를 설치했거든요. 예, 이렇게 지게차 들어오면 이제 경보장치가 이렇게 울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밖에다 옮겼었는데 이게 비방폭 설비여가지고 밖에다 설치를 했고, 또 지게차가 나올 때도 이게 울립니다. 네. 이게 센서가 여기 있거든요. 이 동작 센서인데, 네. 그래서 이걸 설치한 이유는 여기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통행자분들이 웹업체분들, 특히 웹업체분들이 여기 지나가실 때 이렇게 핸드폰 하시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지게차 나올 때 이게 충돌할까봐 좀 경보성으로 알려주려고 좀 설치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도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제 법적으로도 좀 해야 된다고 그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보장치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대만 설치를 했는데 시범용으로 했는데, 이제 부동 나머지 출입구랑 이제 11동 출입구 2개랑 이제 12동 비위험물 창고, 냉방 창고 옆에 있는 이제 비위험물 창고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한 4대 정도 더 증설하려고 12월 안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용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2층이나 뭐 3층 쪽에 KM 플랜트를 제외하고 이 전 플랜트에 이런 히팅 판넬이 다 있거든요. 이 판넬의 목적은, 이 용도는 저희 여기 소방 설비 층마다 이렇게 소화 헤더가 있어요. 소방 헤더. 근데 여기에 보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보온되어 있는 데는 다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보온되는 다 전기열선으로, 스팀 동관으로 하면 많이 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전기로 감아놨거든요. 그래서 전기로 감아놔가지고 이걸 조작하는 판넬인데, 좀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하면서 계속 보긴 하지만 혹시나 보시게 되면 주황불이 뜨면 바로 저희한테 안전팀으로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황불이 뜨면 이제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작동 상태는, 지금 상태는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온도가 3도, 4도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좀 켜지고,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거는 이제 아예 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만약 주황불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한 번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층마다 소화 헤더에 이 보온한 데 다 열선 감겨져 있어가지고 그거 조작하는 판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 헤더는 여기까지 딱 버터플라이 밸브까지 물이 차 있고, 그 위에 보온 안 된 데는 다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제 이 밸브가, 자동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물을 방출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MH 관련된 내용인데, MH가 이제 증설하면서 공장 설계 단계부터 공사할 때 이제 추락방지 설비가, 이게 IS 탱크 구역 추락방지 설비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후속 조치로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EN 쪽 앞에 있는 야드 쪽에 이제 원래 증설이 안 됐었는데 새로 추가 기둥을 하나 넣어가지고 추락방지 설비를 연장했고, MH도 이제 지상 야드 쪽에 원래 이렇게 없었었는데 양쪽에 이제 한쪽에 이제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완료했고, 지하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락방지 설비 이제 정현 씨나 민호 씨나 후범 씨는 이제 사용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락 방지 설비는 원래는 이렇게 디링, 블럭에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시면 이렇게 잼줄, 1m짜리 이 잼줄에 체결하신 분이 계주세요. 있으세요. 예, 근데 꼭 이 안전근의 추락 방지 설비는 이 안전근의 디링에 꼭 걸어주셔요. 그래야 좀 안전한 상태고, 거리가 1m거든요. 이게 떨어졌을 때 중간에서 딱 블럭을 걸려서 이렇게 멈춰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안전거리가 1m이기 때문에 이 잼줄에 걸어가지고 이제 1m가 여기에 걸면 1m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안전근의 디링에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YD 플랜트 F라인 이제 KDS 8128X 만들 때 이제 톨루엔이 들어가는데 이제 톨루엔 정식 배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머스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펌프 통해서 200번 반응기로 좀 투입하는 이제 상황인데 이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스티머스는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비도전성 안에 철심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고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비도전성 물질인데 이 톨루엔이 이 투입 이제 흐를 때 정전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제 분출될 때 이렇게 팍 터트리거든요. 이게 분출되전 뭐 스플래시 필링이라고 하는데 딱 200번 반응기에서 이제 할 때 분출되기 때문에 정전기 좀 발생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 저희 용제 배관들 주로 보시면 이렇게 질소 배관처럼 깊게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탱크 벽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커팁 배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배관도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빨리 이제 톨루엔 정식 배관을 해가지고 정비할 때 개선해야겠죠. 근데 이 타입 자체가 1년에 거의 한 6배지 미만으로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정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도 이제 저희도 용제 저장 탱크가 많잖아요. 저희는 반응기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저장 탱크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저장 탱크가 제일 큰 게 KM 플랜트 이제 50누베짜리 톨루엔 ECH 이제 저장 탱크가 주로 있는데 그 50누베짜리가 거의 80% 채우면 40톤 이상 채우거든요. 근데 그 40톤에 ECH 톨루엔이 다 누출됐을 때 이제 원인모를 점화원, 정전기나 뭐 담뱃불 이런 거에 불이 붙었을 때 이제 터질 수 있는 범위가 398m까지 미친다는 그 표거든요. 이게 정량적 결과인데 이게 그 결과치를 해보면 이제 거의 한 18m 안에 있으면 이제 장치 및 탱크가 건축물이 거의 손상되는 수준이고 이 37m 이 주황색 안에 있으면 이제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에 불이 붙는 정도고 이제 노란색 68m 정도에 있으면 22도 화상을 입는다는 이제 이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좀 이렇게 근데 50누베짜리에게 전량 누출되는 게 진짜 많이 희박하잖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가능성이 엄청 희박하기 때문에 이걸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PSM 비상훈련 저희 방송 설비 써보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좀 대처하려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PSM 저희가 훈련하게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미흡한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내년에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통합 비상방송 설비라고 원래 기존에는 이제 플랜트 안에서만 방송하면 이제 방송이 됐었었는데 저희가 경비실에 이제 통합 비상 방송 설비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경비실 딱 들어가시면 이 중간에 판넬 문을 열고 이 두 번째 쪽에 통합 비상 방송 설비라고 이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 스티커에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이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이제 정수기 옆에 있는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KM 플랜트 비상사태 발생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전체 플랜트에 이제 방송이 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한 플랜트만 이렇게 방송이 됐었었는데 이 경비실 안에서만 방송하면 전체적으로 플랜트에 전파가 되는 거고 이제 좀 큰 상황이 나게 되면 전 플랜트에 이제 알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각 플랜트에서 방송하시면 플랜트 안에서만 되는 거고 꼭 경비실 밖에서만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때 2월에 이제 큰 상황이 화재가 났을 때도 그때 당시에 YD 플랜트 기용 씨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방송이 있었으면 전 플랜트에 바로바로 좀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